이것은 기술적 오작동입니까? 이 일상적인 간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악몽의 서막인가? 그림자를 향해 40분 더 촬영. 그것은 그들 자신의 동료로 밝혀졌습니다. 시체를 세는데 보낸 또 다른 아침. 그것은 친절한 불에 떨어졌다. 또 다른 조사. 지휘권이 해제된 장교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싸우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대형. 우크라이나는 그날 밤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전장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 침묵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완전히 소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잼과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철의 안면입니다. 전쟁터는 선전보다 더 크게 말한다. 현대 전투에 보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총알과 포탄이 아닌 전쟁. 그러나 전파 주파수로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 모든 명령을 전달하는 모든 보고서, 모든 드론 피드, 그리고 모든 전화통화, 현대 군대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전자전이 작동할 때 보이지 않는 침묵, 그리고 파괴적, 전체 대형을 마비시킬 수 있음, 단 하나의 물리적 무기도 발사되지 않고 자신의 장비에 의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적에게 붙잡혀 용도 변경. 결과는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현실적인 날들, 동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연했습니다. 러시아 자체의 전자전 기술, 그것을 만든 군대에 등을 돌린다. 그리고 결과 가장 특별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전쟁 중 두 러시아 회사, 총 약 200명의 병사, 40분 동안 어둠 속에서 서로를 쏘았다. 캡처된 러시아 방해 시스템 때문에 그들의 통신을 끊었다. 최악의 순간에 우크라이나 총알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상자는 러시아인에 의해 러시아인에게 가해졌다. R330 네덜란드 제트기 캡처, 가장 유능한 전자전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군대의 재고에서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성통신, 그리고 최대 20km 반경에 걸친 무선 데이터 링크, 트럭 장착 시스템입니다. 강력한 광대역 방해 장치로 구성됩니다. 방향 안테나 신호 분석 장비, 그리고 4,6명의 훈련된 운영자로 구성된 승무원, 시스템 비용은 약 $10,000,000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년을 대표합니다. 전자전 기술에 대한 투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분야, 역사적으로 세계 지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텔 시스템을 점령했습니다. 이벤트 약 3주 전, 이 계정의 설명, 포획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자신이 놀랍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팀, 러시아 전자전 진지 습격, 야간 작업 중, 보안 세부 사항 압도, 그리고 시스템 장악, 승무원이 자기 파괴를 활성화하기 전에 민감한 장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승무원 4명의 러시아 EW 전문가, 시스템과 함께 캡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속 신문,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제공, 작동 암호로, 구성 절차 및 기술 문서, 장비 작동 필요, 우크라이나 전자전 기술자, 그들 중 많은 민간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기술 부문에서 라디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위해 동원된 사람, 엔지니어링 신호 처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약 일주일 동안 검사, 캡처된 제트기 테스트 및 재구성, 시스템은 습격 중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안테나 하우징의 총알 구멍, 금이 간 디스플레이 패널, 그러나 핵심 전자제품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물리적 손상을 복구했습니다. 시스템 기능 확인, 후방 지역 시설에서 통제된 테스트를 통해 타겟팅 파라미터를 다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집중하려면 러시아 군사통신에서 사용, 시스템이 배치될 섹터에서 중요한 수정은 주파수 타겟팅이었습니다. 제텔은 원래 구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엔지니어가 이 구성을 뒤집습니다. 특정을 방해하도록 시스템 프로그래밍, 러시아군 라디오 주파수, 정보가 확인한 우크라이나 신호, 몇 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전술명령, 네트, 러시아 대대 및 중대장이 사용, 물류 조정 주파수, 호병 사격 방향 그물, 그리고 암호화된 디지털 채널, 드론 제어 및 타겟팅 데이터의 사용. 시스템은 이제 러시아 무기였습니다. 러시아 통신을 목표로
전자전쟁 트로이 목마. 그것은 그것의 창조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운 도구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러시아 단위 회전 패턴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 최전방 유닛이 정기적으로 회전, 일반적으로 2~4주에 한 번씩 한 회사가 자리를 옮기면서 안도하는 회사가 이사하면서 이 회전은 밤에 수행되었습니다. 보통 20이 우리와 5위 사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표시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찰 및 화재에 대한 취약성, 회전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무선 통신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장치 사이, 나가는 부대와 대대본부, 인도를 조정했습니다. 들어오는 병사들을 보장하는 통신,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지뢰밭이 있던 곳을 다룰 부문, 그리고 어떤 경로가 안전했는지, 회전 중에 통신이 끊어진 경우 들어오는 회사와 나가는 회사가 있다면 갑자기 서로 말을 할 수 없었다. 대대본부와 대화할 수 없음. 그리고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혼돈일 것입니다. 두 무장 군인 그룹, 같은 위치를 통해 이동, 어둠 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누가 친절하고 누가 적대적인지 확인할 수 없음. 편집증에서 최전선의 높은 스트레스 환경, 모든 그림자가 적이 될 수 있는 곳, 우크라이나 공격팀이 있는 곳, 밤에 정기적으로 러시아 위치 조사, 그리고 군인들이 먼저 총을 쏘도록 훈련받은 곳, 그리고 나중에 의사소통의 부재를 확인합니다. 거의 확실히 군사 재해의 가장 큰 재앙, 친절한 화재, 우크라이나 기획자, 특정 러시아 회전 식별, 2월 말밤 예정, 제27 전동 소총 여단의 회사, 같은 여단에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입주. 그것은 3주 동안 통화 중이었다. 회전에는 약 100명의 군인이 참여합니다. 각 방향으로 이동, 참호 및 통신 경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리어 스테이징 영역을 연결했습니다. 최전방 위치로 경로 타이밍, 그리고 대략적인 일정, 신호지능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전에 대한 드론 감시, 포획된 제트기가 제 위치로 이동되었습니다. 약 세키즈메, 우크라이나 전선 뒤 방해 반경이 20km에 이를 정도로 가깝습니다. 러시아 전체 부문을 포괄할 것입니다. 회전이 일어나는 곳, 러시아 카운터 EW 시스템으로 충분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치 파악 및 타겟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이 시작된 밤, 약 22시 30분에 우크라이나 신호정보, 모니터링된 러시아 통신, 들어오는 회사가 집결지를 떠나면서 그리고 정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호 속의 외향적인 회사, 자리를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인 장비를 포장하는 병사들, NCO가 들어오는 사람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한 분대장, 대대본부와 타이밍 조정, 전술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20307의 우크라이나 EW팀이 지태를 활성화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총체적이었습니다. 대상 주파수의 모든 러시아 라디오, 반경이 10km 이내, 동시에 죽었다. 전술 라디오, 유닛의 일상적인 트래픽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회전 위치 보고서, 이동 업데이트 조정 호출, 갑자기 생성, 전자소음의 벽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를 운반하던 디지털 암호화 채널, 드론은 지휘관 간의 문자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GPS 기반 위치 보고서, 엉터리 헛소리로 무너졌다.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셀룰러 및 위성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제타스의 광대역 교란으로 상업적 주파수를 압도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고 무서웠다. 몇 초 안에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모든 러시아 군인, 인계를 조정하는 중대장으로부터 개별 분대장에게 어두운 참호를 통해 부하들을 안내, 외부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참호에서 외치는 거리, 그리고 통신은 전면과 후면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약 200명의 군인, 어둠 속에서 갑자기 고립되었다. 다음 모퉁이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발자국을 확인할 수 없음, 진흙을 통해 접근, 촬영은 친절했습니다. 첫 번째 샷은 약 23:12에 발사되었습니다. 당의 시작 5분 후, 위치는 통신 참호였습니다. 주요 최전선에서 약 300m 뒤, 들어오는 회사의 병사들이 있는 위치,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다 나가는 회사의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후방으로 이동. 이 만남은 라디오에 의해 조종되었을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지나갈 곳, 그리고 분대장들은 신원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라디오 없이 그룹이 만나기 전에 만남은 예고되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신 손실의 스트레스 속에서 양측은 적의 침입 가능성으로 해석, 들어오는 회사의 포인트맨, 20세 3개월 된 일병, 라디오의 갑작스런 침묵에서 이미 생동감, 어두운 참호에서 그를 향해 움직이는 모양을 보았다. 그리고 도전을 외쳤다. 응답은 러시아어로 왔다. 그러나 소음 속에서 MUD, 스트레스와 어둠, 그는 말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음성톱 움직임을 들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분대, 그들의 포인트맨 발사를 듣고 나가는 병사들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붙다. 그들이 적 공격팀이라고 믿었던 것에서 그들의 참호에 침투한 것, 공포의 속도로 퍼진 총격전을 반격했다. 참호에서 앞서 총소리를 들은 병사들, 위치가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혼란스러운 포인트 블랭크 전투에 뛰어들다. 양쪽이 서로에게 총을 쏘던 곳, 오후 30엔 거리에서 참호에 밀폐된 공간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폭발, 양사, 병사 살해 및 부상,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은 전투 위치에서 사격을 개시합니다. 총구 플래시를 쏘는 그들의 운영자, 그것은 그들 자신의 동료의 것입니다. 혼돈은 복잡해졌다. 의사소통의 완전한 부재로 아무도 휴전을 위해 라디오를 할 수 없었다. 아무도 대대본부에 연락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보고하기 위해 아무도 그들을 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또는 러시아인, 진흙 속의 어둠 속에서 좁은 참호에서 가시성을 미터로 측정한 곳, 이용 가능한 유일한 정보는 총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총구가 번쩍이는 무기, 그것은 양쪽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 러시아 위치 모니터링, 열 카메라를 통해 펼쳐지는 재난을 지켜보십시오. 전문적 만족의 혼합으로 그리고 인간의 불신, 열 이미지에는 수십 개의 열 서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 참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에게 발사. 이 지역 어디에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없습니다. 드론 영상 기록되고 나중에 자세히 분석되었습니다. 독특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우호적인 화재 교전에 명확한 최전선 없음, 조직적인 화재 방향 없음, 여러 방향으로 총을 쏘는 병사들의 무리, 그리고 점진적 대형을 통해 퍼지는 끔찍한 깨달음, 개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촬영은 약 4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휴전 우호적인 화재는 결국 중단되었다. 무선 통신이 아닌 여전히 막혔지만 물리적 개입에 의해 들어오는 회사의 러시아 중위. 촬영이 시작되었을 때 누가 숨었습니까? 그리고 몇 분 동안 시도하고 실패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라디오에서 누군가를 키우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용기. 그는 참호에서 일어섰다. 자신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사격을 향해 걸었다. 러시아어로 그의 폐 꼭대기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욕설과 함께 모두가 친구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즉시 멈춰야 했다. 그는 거의 2번 총에 맞았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그를 스쳐 지나가는 라운드. 당황한 군인들이 그 인물을 향해 총을 쏘면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계속 격노합니다. 틀림없는 러시아인, 틀림없는 권위적, 차츰 혼돈을 뚫고 들어갔다. 그의 근처의 병사들은 사격을 멈췄다. 그들은 그의 휴전을 반복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 촬영 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23만 5,040에 멈췄습니다. 첫 번째 샷 3분 후, 그리고 나서 중위는 인원수를 구성했다. 그가 참호에서 발견한 것, 전투의 여파였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손상평가, 친선 사격에 의해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 8에서 11호 추정, 사망자 중에는 두 회사의 병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알에 맞아 죽은 남자,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쏜 수류탄 파편, 양측이 우크라이나인과 싸우고 있다고 믿었던 곳,
친선 사격으로 부상당한 러시아 병사들. 추정 12-18. 상처는 경미한 파편 부상에서 비롯됩니다. 총상을 입다. 즉각적인 외과적 대피 필요. 몇몇 병사들은 심각한 폭발 부상을 입었다. 밀폐된 참호 공간에 던져진 수류탄에서 같은 유형의 부상, 우크라이나 수류탄이 일으킬 것 대신 러시아 수류탄에 의해 가해진 러시아 군인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총 러시아 사상자 약 2030명 사망 및 부상, 탄약 지출. 러시아 병사들 수백 발의 소형 무기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약 82개의 수류탄을 통해, 그리고 참호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RPG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서로 탄약 지출. 비용은 적지만 교체해야 할 대표 소모품, 이미 경색된 물류 파이프라인에서 장비 손상, 전투에서 손상되거나 파괴된 여러 무기, 방해로 인해 무선 장비가 이미 작동하지 않습니다. 폭발 효과와 파편에 의해 추가로 손상되었습니다. 트렌치 시스템의 섹션, 수류탄 폭발로 피해를 입었다. 복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작업 필요, 회전 자체가 주공에 중단되었습니다. 들어오는 회사, 친절한 사격으로 군인을 잃은 할당된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집결지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퇴출하는 회사는 똑같이 충격을 받고 고갈되었습니다. 위치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전이 구성될 때까지 최전방 배치 일수 연장, 비용 분석. 우크라이나 지출, 발전기 연료, 캡처된 기텔 시스템의 전원 공급, 약 1시간 교란 작업 중 약 20시간. 우크라이나가 지출한 총 $30 탄약 및 무기 0, 총 우크라이나 사상자 0, 러시아 손실 2030명의 군인 사망 및 부상, 5만 명이 예상 인건비로 군인 1인당 $10만, 100만 300만 달러, 탄약 지출 약 $15 3만 달러, 장비 손상 약 $5만, 10만 달러. 두 회사의 사기 및 단위 응집력 손상 헤아릴 수 없지만 심각합니다. 총 추정 러시아 손실 111 300만. 효과적으로 무한한 투자 수익.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러시아 사상자를 냈습니다. 치명적인 자원을 전혀 쓰지 않고 러시아 통신을 가로챈 여파.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위기의 대형을 드러냈다. 회전을 조종한 사람, 그의 명령에서 벗어났다.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의 의사소통에도 불구하고 걸렸습니다.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시스템에 의해 사단급 장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같은 여단의 두 회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었으므로 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 전자전, 전술통신 중단, 중요한 이동 단계에서 사건을 일으켰다. 기술적으로 정확한 평가, 그것은 세부 사항을 생략했습니다. EBU 시스템이 사용된 것은 러시아 자신의 제텔이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등을 돌렸다. 두 회사 간의 신뢰, 향후 운영에 협력해야 할 사항, 산산조각이 났다. 동지들에게 총을 맞은 병사들, 분노의 의심을 품고, 그리고 협력 감소로 나타난 두려움, 야간 동작 수행거림, 그리고 다음 회전에 만연한 편집증, 또 다른 재앙을 일으킬지도 몰라. 대대의 전투 효과, 이미 사상자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심리적 피해로 인해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그 우호적인 불은 유닛의 응집력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영향을 사기, 즉각적인 형성을 넘어 확산, 섹터 전체의 러시아단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EU가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기애애한 화재를 일으킬 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백업을 구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야간 회전을 위한 식별 절차, 이러한 절차, 물리적 인식 신호, 미리 결정된 도전 및 대응 코드, 지정된 회의 지점, 유닛이 연결되는 곳, 서로의 위치를 이동하기 전에 모든 회전의 복잡성과 시간 추가, 프로세스 속도 향상, 및 추가 취약성 생성.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즉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착취 전략적 시사점을 위해 R-330ZIZ의 포획 및 전투 배치. 지텔은 새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하다. 전자전 대회의 차원. 그것이 이 전쟁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우크라이나가 시연하는 첫날부터 러시아 EWS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를 피하면서 방해하기, 그리고 그들의 커버리지에 대해 작업,
그러나 그들을 온전하게 포착하십시오. 역설계의 능력, 우크라이나를 반영하는 속도로 민간공학 인재의 깊은 벤치, 공격적으로 배치, 그들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힘에 대항하여 붙잡힌 지텔 $10,000 시스템,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몇 년 동안 개발하면서 보낸 것, 그 러시아 공장은 몇 달 동안 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EW, 전문가가 몇 주 동안 구성, 이 특정 부문의 운영을 위해 이제 같은 힘으로 러시아 통신을 방해합니다. 같은 정밀도, 그리고 똑같은 파괴적인 효과, 그것의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의도한 것, 우크라이나 표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전문가에 의해 운영됩니다. 붙잡힌 승무원의 신문 덕분에, 그리고 시스템의 문서, 그 능력을 이해, 모든 비트, 원래 러시아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의 범위를 알고 그것의 주파수 범위, 출력 및 최적의 구성, 최대의 혼란을 위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한 군대에 최대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이 무기의 심리적 차원, 적의 기술을 그에게 돌리기, 물리적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사상자 수만으로도 알 수 없는 수준, 러시아 EW 전문가, 지텔을 배우는 사람, 캡처 및 재배치되었습니다. 모든 EW의 보안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러시아 인벤토리의 시스템, 지텔 하나를 잡고 돌릴 수 있다면 어떤 지텔도 할 수 있고 어떤 크라수카도 할 수 있다. 어떤 포리시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 적이 자신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에 대해 부식성, 불확실성을 도입합니다. 모든 레벨로 러시아 전자전 작전, 우리 자신의 방해물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시스템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앱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지원은 실제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는 캡처된 시스템입니까? 우리의 파괴를 위한 조건 만들기. 이 불확실성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크라이나군을 의심하는 러시아 지휘관, 캡처된 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음, 추가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전자전 조정을 위해 응답 시간을 늦추는 절차, 그리고 이후의 유연성을 줄입니다. 작업은 러시아어 이의에 따라 다릅니다. 보다 강력한 구현을 위해 유닛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자체 파괴, 메커니즘, 복잡성을 추가하는 메커니즘, 우발적 파괴 위험 증가, 그리고 엔지니어링 자원 소비, 유지 보수 및 수리에 필요한 사항, 전체 러시아 EW 기업, 러시아가 이 전쟁에 참전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 진정한 기술적 이점을 가지고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자체 도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저하됨, 그것에 대항하는 무기로 변할 수 있다. 우호적인 화재 사건 그 자체, 러시아 군인 20, 30명 동지들에 의해 죽거나 다쳤습니다. 증가하는 재해 카탈로그에 가입, 우크라이나 전자전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작전, 내부 약점 활용, 러시아 군대에 자신의 포메이션 위치를 배신한 탈북자 올랜드 10, 그것은 포착되어 러시아 선 위로 날아갔습니다. 납치된 렌싯, 그리고 러시아 장교들을 죽이기 위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서로를 쏜 두 러시아 회사, 러시아 방해 시스템 때문에 우크라이나인에 의해 운영, 최악의 순간에 라디오를 침묵, 이러한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집단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들은 제도적 편집증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신뢰 응집력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모든 군대가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드론을 믿을 수 없는 러시아 병사들, 그들의 통신, 그들의 전쟁 시스템 또는 다음 참호에 있는 군인들의 정체성까지 전투 효과가 있는 군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화력이 아니라 의심으로. 2022년 2월부터 러시아는 약 1249 영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11,600대 이상의 탱크 사망 및 부상, 거의 24, 0대의 장갑차, 그리고 지금 동부 우크라이나의 어두운 밤에 그 사상자 중 약 20, 30명, 우크라이나 무기가 아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무기로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해고, 러시아 전자전에 의해 촉발, 현재 우크라이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 약혼의 수학,
전쟁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탄약 제로 지출, 우크라이나 사상자 0명, 20, 30명의 러시아 사상자 발생, 우크라이나 화력이 아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보에 의해 우크라이나 공학, 그리고 러시아 취약성의 착취, 다음에 러시아 통신이 침묵할 때 회전하는 동안 참호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